여기 설명한 대로 이제 처음에 하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 가면 이제 오더러가 이 오더러한테 처음에 뿌리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오더러가 생략이 돼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오더러한테 주면 오더러가 이제 각각 피어 중에 그 인도싱 피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제대로 된 거냐 해서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그 각각의 그 노드들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을 생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오늘 실습을 해서 요 과정 그대로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실습하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하는 거는 다 이 과정을 따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멤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해요. 멤버들 사이에. 그 다음에 그 멤버라는 게 아니라 피어, 노드, 클라이언트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잭션을 어떻게 할 거냐. 채널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누구와 누구끼리 서로가 할 거냐는 걸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채널을 만든 거에서 이제 피어를 갖다 어떠한 피어들만이 어떤 채널에 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인 코드라는 걸 개발을 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이 체인 코드를 활성화한 다음에 이 체인 코드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어떤 일들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트랜잭션 내용, 그리고 블록체인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요할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실습을 이제 그 파트 2에서 이따가 이제 제가 요거 이제 그 내용들을 나눠드릴 텐데 파트 2에 있는 내용 두 개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인터내셔널 그 트레이드 케이스 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가 사고 파는 이제 바이어 셀러 그룹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걸 할 때 뭐냐면은요 자기가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적에 뭐냐면 여기서 주요한 기능은 이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거니제이션은 멤버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로 간에 서로가 밀접과 관계 있는 것끼리 해서 이 오거니제이션을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바이어 셀러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뱅크 그 다음에 이제 shipping하는 로지스트 하는 걸로 세 개로 해서 세 개의 오거니제이션을 만들고 이 오거니제이션 간에 네트워킹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을 실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를 할 거냐. 우리가 아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있죠.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체인 코드로 만들어서 거기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넣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가지고 이 국제 무역이 일어나게 하는데 여기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거를 할 거고요. 요건 이제 다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만 알아가지고 이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 로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제적인 무역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음식물에 대한 푸드 서플라이 체인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컨슈머, 리테일러, 이렇게 로지스트, 홀세일러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묶은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각각으로 해서 ORG 1, 2, 3, 4, 5 이렇게 각각 멤버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는 거는 뭐 자기 몫인데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는 뭐냐면은요. 이걸 시스템 구성하고 이거는요. 이 로직대로 따라가면 돼. 비즈니스 로직 파트는 그 인더스트리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라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도 뭐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산업마다 서플라이 체인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서플라이 체인의 비즈니스 로직. 그렇지 않으면 체인 코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팀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인더스트리 쪽의 경험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오늘 예를 안 했지만 이제 저는 해본 게 뭐냐면 이제 인슈어런스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인슈어런스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제 어떤 교통사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크레임을 우리가 신청을 하면 크레임 신청했을 때 이제 우리가 보험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보험 에이전트 통해 가지고 클레임을 하면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몇 개의 멤버들 간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응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몇 개의 멤버들 간에 뭔가가 이슈화가 됐을 때에 이 블록체인을 써가지고 트러스트를 주면
뭔가 더 시스템이 워크프로가 원활하게 하고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거. 인슈어런스 아까 했지만 하이플라이 이 서플라이 체인 국제 무역 이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 그런 데서 하는 거죠. 이제 저는 또 이커머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해외 직구 한다 그러면 해외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중간에 로지스틱스 뭐 이렇게 그런 몇 개의 멤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게 명확하죠, 그죠? 어떤 멤버들 간에 어떤 뭐 이해 충돌이 이런 건 없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이플레저 패브릭이라는 시스템이 이런 기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충분히 구현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발달된 기술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견해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초창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기술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적 관점이나 비즈니스 로직 관점에서 그걸 해줄 일들이 많이 있고 제 비즈니스 아이템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제가 이제 같이 혹시 원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한국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이 소프트웨어 쪽에 뭐 말로만 소프트웨어 코딩 뭐 10살짜리한테 코딩 교육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죠? 저는 이제 우리만의 강점이 갖고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뭔가 해외에 나가서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애들하고 뭔가를 좀 겨룰 수 있는 그러니까 겨룬다는 게 뭐냐면 그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상품적인 사업적인 가치가 있는 거하고 겨룰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융합 시스템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아이템. 그런 것들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투라했던 게 그런 거죠. 제 폰에도 제가 그것도 해서 이제 삼성 SDK 갖고 여기는 삼성 콜드 월렛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콜드 월렛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메모리 칩이에요. 시큐어 메모리 칩이고요. 그 월렛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키라는 거를 발행해 자기 키를 발행하는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 우리 거래소에서 해킹당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거래소에다 뭔가를 내 화폐를 거기에 크립토커런시에 보유하려면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거기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걸 잃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 그래서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도난당하는 거예요. 해커들이 들어와서 이걸 훔쳐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빗 킷을 보호할 때 그냥 일반적인 메모리에다 넣으면 일반 해커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커가 못 들어오게 하면 완전히 철저히 보호된 메모리에다가 프라이빗 키를 넣게 하는 게 이 삼성 ST10에 있어요. 이제 그런 SDK에서 자기가 원래 개발해서 저희들이 원래 개발해가지고 여기 연동을 시켜봤거든요. 그런 기능도 하면은 제가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예처럼 뭐냐면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인 거죠.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이 약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하이플레저 패브릭도 써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지금은 진짜 그러니까 이제 IBM 이런 애들이 돈 버는 시기에 왜 잘 쓰기가 힘들어요. 잘 쓰기가 힘드니까 뭐냐면 컨설팅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잘 쓰게끔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퍼포먼스 제대로 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하이플레저 패브릭도 그래서 되게 IT 솔루션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그게 초창기가 기회인 거죠. 왜? 쓰기가 힘든데 뭔가를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면 컨설팅을 받아요. 그래서 IBM 애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컨설팅 하는데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좀 더 저변을 확대하려면 진짜 좀 더 쓰기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이제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뭔가 하드웨어하고 융합을 해서 그냥 옛날에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면 플러그 앤 플레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나왔을 때는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안 되고 왜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쓰기가. 전문가들이 해줘야 돼요. 뭔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블루투스 갖다 놓고서 쓸 적이 어떻게 해요? 플러그 플레이죠. 그죠? 사와서 바로 박스 뜯으면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렇게 안 돼.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지금 파일럿밖에 못하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시장을 만들어야 하려면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좀 더 뭔가를 애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려면
하드웨어하고 왜냐면 이거 쓰려면은 결국에는 어디 컴퓨팅 시스템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옵티마이즈된 거를 하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한국의 서버 회사 2개 회사에서 하이퍼건스 컴퓨팅하는 서버 뭐 있다고 이제 말들만 많이 하니까 뭐 우리 거 쓰면 뭐 어쩌저쩌고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제대로 쓰게끔 하는 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이 소프트웨어를 갖다 붙여서 좀 더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가 지금 비즈니스 아이템이라고 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그런 쪽이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프리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그런 거 프리 파라미터에 대한 거를 안 하고 해요. 디폴트를 써요, 여러분들. 디폴트 쓰는데 프리 파라미터가 무지 많은데요. 여기서 온갖 종류의 에러를 다 일으켜요. 그런데 그 아무도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생기는지를 찾아야 돼 자기가. 그럼 찾아 들어가려면은 그 파라미터들을 쭉 다 들어가줘요. 그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거 이따가 이제 우리가 TPS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표준을 타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표준을 타치하는 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코드 자체는 안 타치한다라는 게 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픈 소스의 기본을 갖고 가되 좀 더 그 기반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좀 더 그거를 갖다가 속도를 내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는 결국에는 변수들을 타치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프리 파라미터들 그 안에 있는 프리 파라미터들을 옵티마이징 시키는데 이게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죠. IBM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아마 들어가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돈 받고 팔겠죠. 저는 그걸 해서 오픈시키고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거고,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요소에서 좀 더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 하드웨어하고 융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준을 타치하려고 할 수 있는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등등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하이퍼레저 패브릭 자체에는 토큰이 없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패브릭 2.0에서 팩토큰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철을 했어요. 그 철회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나한테 분석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토큰을 쓰기에는 제가 비교 분석을 해놨는데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뭐 하이퍼레저 재단 제가 건드려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문제가 많은 토큰이었고 철회를 했고요. 저희 토큰은 일반적인 그 밸런싱 모델이라 해가지고 화폐와 같이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밸런스를 써서 하는 모델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토큰은 저쪽하고도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비트코인은 그 UTXO 모델이라 해가지고 그 다른 모델을 쓰는데 저희는 그냥 그 화폐에서 쓰는 거 화폐처럼 크립토커런시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ERC20 토큰을 좀 더 확장시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개발 토큰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버전의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안 건드린다는 게 기조라서 그냥 저희 토큰은 아무 네트워크에다 그냥 갖다 스마트 컨트랙트 해가지고 갖다 넣으면 돼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토큰 원래에서 임플리멘테이션해서 저희가 테스트는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실습을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단계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돼 있는 걸 하는데 두 번째 단계 뭐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비즈니스 로직이 어려워요. 이쪽. 그래서 이제 그 만들기가 어려워요. 뭐 우리 고랭기지 뭐 이런 거 써서 뭐 하는 거가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고 비즈니스 로직이 어려워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례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 이더리움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굉장히 개발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레퍼런스가 많은데 이쪽 레퍼런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2단계에서 스마트 컨트롤을 만들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테스트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는 유니트 테스트라는 걸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컴포넌트 유니트 테스트 거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그 테스트 거쳐가지고 이제 토큰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실적으로 네트워크 형성해서 월렛 만들고 월렛에서 토큰 제너레이션해서 유저들 사이에 토큰 하는 거죠. 토큰이 암호화폐하고 뭐가 다르죠?
토큰은 자산에 대한 토큰이제이션,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디지털화고요. 암호화폐는 그 디지털 토큰에다가 가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건데 토큰은 더 넓은 의미죠. 왜냐면 토큰이라는 거는 화폐 플러스 다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자산의 디지털화한 거가 토큰이고요. 토큰의 가격을 주면 원 토큰이 얼마 이렇게 주면 그게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걸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코인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만든 건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하세 투엔이 있는 것들도 이걸로 다 해서 하이퍼레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암호화폐 하는 것들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해서 화폐화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토큰을 쓰면은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모바일 월렛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 폰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월렛을 만들어서 모바일 폰에서 넣어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하고 해서 토큰을 주고받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했던 거고요. 뭐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실적으로 해서 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어제도 했지만은 이제 그 어제도 AI 챗봇 하다 보면은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하려면은 챗봇 엔진, 그러니까 AI 엔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프론트 엔드, 백 엔드, 데이터베이스 다 해줘야 되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드에 우리가 만약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한다 그러면 코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형성하면 안 되고요. 엔드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들이 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되고 엔드 유저 월렛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프론트 엔드 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웹 서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거 하는 엔지니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하고 협업을 하면 된다 하는 거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런 그 에디셔널 요소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덕션 그레이드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거는 프로덕션 그레이드가 아니고 디벨롭먼트 그레이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프로덕션 그레이드는 남한테 줘서 뭔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우리가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제 싱글 오더로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멀티 오더로에 거기 멀티 오더로에 이제 카프카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오거니제이션도 여러 개를 하고 거기에 오거니제이션들에 들어가는 피어들도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멀티 오거니제이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오거니제이션에서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쿠버넷이라는 것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실습하는 건 아니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프로덕션 그레이드 할 때에는 다른 좀 더 고도화된 네트워크를 써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저희 실질적인 거래가 실질적으로 토큰이 일어난다는 저희가 타겟했던 게 이커머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홈쇼핑 사이트에 따른 홈쇼핑 사이트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토큰을 써가지고 거래를 하게 하는 그 과정을 해서 그러한 과정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 거래가 일어나는 프로덕션 그레이드의 이 네트워크에다가 우리 토큰을 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걸 넣어서 하고 이거를 이제 표준 측정하는 게 있는데 제가 측정한 게 아니고 하이퍼레저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낸 거가 표준 TPS 측기가 이제 캘리퍼라고 하는 것을 캘리퍼를 붙여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것처럼 실질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했고 실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이러면 유저가 들어와가지고 월렛을 만들면 계정을 만들면 토큰을 받고 토큰을 받으면 그걸 갖고 자기 계정을 블록체인을 하고 블록체인을 하면 블록체인 만든 걸 갖고 서로가 거래를 토큰을 주고받고 이게 시나리오거든요. 이런 걸 갖고 하이퍼레저에서 여태까지 한 거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왜냐면 토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시나리오에서 실질적으로 프로덕션 그레이드에서 이커머스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 맥시멈으로 끌어낼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들어보고 거기서 속도를 재봤는데 이제 한 3,000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3,000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프로덕션 그레이드의 실제 비즈니스 로직 점유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암호 앞에 거래를 하면 3천 정도 나오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하드웨어가 더 이거를 부스트할 수 있고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엑셀레이터가 저희가 쓴 엑셀레이터가 이제 그 삼성 그 SDS가 만든 그 넥슨 레저에 있는 거를 좀 변형해서 썼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용은 얘기 안 하지만 저는 문제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덕션 레벨에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해고 가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거를 우리 거에는 해결하고 갔는데 제너럴라이즈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삼성이 지금 CES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네 거 홍보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네들 문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체인 코드 자체도 하이스로 프로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체인 코드를 만들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프리 파라미터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프리 파라미터들을 한번 건드려 보고 싶은데 이 그냥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하나 건드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놈이 어디에 속도에 어디에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면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고 뭔가 우리가 얘가 시스템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이거 하다 보면 문제점이 어디서 하면 뭐 우리가 카프카 뭐 이런 데서 나고 나커라는 거에서 문제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는 그러니까 표준을 안 건드려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해서 속도를 한번 더 높이고 싶어서 저희 이제 타겟 목표는 5천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하드웨어 쪽도 한번 건드려 보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한 5천 정도로 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는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실제 거래에 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타겟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작년에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 스피드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주요 관심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응용으로 뭐냐면은요. 자, 블록체인이라는 거 아까 좀 데이터하고 떼를 수가 없는데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블록체인이 결국에는 AI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AI의 아까 핵심 요소 중에 뭐냐면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 부분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기도 하지만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데이터 쉐어를 잘 못해. 특히 메디컬 쪽에 제가 이제 메디컬 쪽에 가서 많이 왜냐면 이 AI 쪽에 딥러닝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암 진단하고 뭐 이런 거 해가 저희도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병원하고 하다 보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데이터 공유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적으로 이거를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적으로 이제 병원들이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이나 AI가 이제 빅데이터 저희가 이제 DB도 있거든요. 저희 DB가 굉장히 우수한 DB예요. 그래서 우리 DB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나 AI를 연동시켜 가지고 원래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만든 건 원래 요 AI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요걸 갖고 이제 병원들에 가서 프로모션 이건 뭐를 하는 거냐면은요. 유사 이미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와가지고 만약에 내가 CT를 촬영했다 그러면 기존에 CT 촬영한 거에서 병명이 다 증명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DB에 넣어가지고 유사 케이스를 빨리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케이스가 나오면 이제 내가 그냥 가가지고 이미 CT를 딱 찍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질병인지 알려면 굉장히 막 다른 진단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조직 검사해야 되고 하는데 과거에 유사 케이스가 있으면은 유사 케이스하고 하는 거 해가지고 쭉 찾아주면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갖고 프로모션 했어요. 이제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희 기술 갖고 이제 여러 가지 삼성 뭐 서울대병원 이런 데 병원의 의사들이 뭐 그런 데이터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가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IBM 왔으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럼 IBM 왔으니 못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이거 개발하고 특허도 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그 이미 유사 이미지를 찾아줘가지고 과거의 진단 케이스. 그럼 이제 의사가 자기가 과거에 진단한 거 다른 의사가 진단한 케이스가 있으면 쭉 찾아주니까 디시전 서포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이 사진하고 유사한 게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 얘는 병명이 뭐였고 치료는 어떻게 했고 약은 뭘 썼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엑스레이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안구에 대한 얘기도 이제 엑스레이도 써가지고 뭐
과거에 뭐 폐렴이 있었다 그러면 요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자기 케이스하고 유사한 놈들에게 찾아주는 거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을 쓰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병원에 가지고 가니까 이제 데이터를 공유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하면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 쉐어링 시스템을 만들어 줄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블록체인에다 올리자 이거죠. 그래서 블록체인화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게 이 시스템 뭐냐면 요런 뭐 안구 데이터가 있으면 안구 데이터가 앞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녹내장만 보는 게 아니고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뭐 몇 개 병원 사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우리 같이 이렇게 개발자하고 병원 사이에 프라이버시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익명성을 떼가지고 이제 프라이버시 요소를 다 없애고 블록체인화 해서 인포메이션에 대한 거는 블록체인화해서 서로가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게 뭐 당국에서 와가지고 너네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냐 제대로 하고 있다 봐라 우리 사용한 거 블록체인에 다 있다 그래서 검증해봐라 여기 다 우리가 너의 규칙대로 다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화 하는 거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우리 DB에 들어가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건 블록체인에 뭐냐면 데이터가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걸 암호화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있는 거는 이 블록체인에 있는 멤버들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서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이 멤버들은 쓸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해준 게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블록체인화해서 요건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레저를 썼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호스피탈 A, B, C가 있으면 서로 간에 데이터를 우린 이런 데이터 너의 데이터 하면 이제 공유하자 해서 이걸 블록체인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화 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블록체인화해서 우리 거는 뭐 하면 이제 우리 프라이빗 하면 이제 이건 A 병원 거 확실하잖아. 그죠? B 병원 거. 그러면 이제 B 병원에서 쓰려고 하면은 여기한테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니네 거를 우리 연구용으로 쓰고 싶은데 퍼미션을 줘. 여기서 퍼미션을 주거든요. 퍼미션을 딱 받으면 가서 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예전에는 제가 병원하고 일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샘플로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줘서 해봐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이거 끝난 다음에 반드시 폐기하세요. 그 다음에 뭐냐 폐기 증거를 달래. 근데 폐기 증거를 어떻게 줘? 그죠? 내가 했다 그러면 그만인 건데 이건 확실해요. 네. 상자만 끊어버리면 돼요. 오너십은.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이게 컴플라이언스를 자동으로 그냥 하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하면 아 그래 우리가 하면은 아 나중에 해가지고 데이터 쓴 다음에 반드시 없어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그냥 끊으면 돼요. 여기서 오너십. 너 써? 그 다음에 끊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를 했었는데 병원하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진짜 아까운 기술이에요. 이 AI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 서플라이 체인만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 공유, 그래서 메디컬 쪽에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기술이죠.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특허도 냈는데.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걸 갖고 와서 응용하시겠다면 저희는 기술 파트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아니면 이걸 갖고 와서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적으로 요거를 응용하려고 하는 이커머스 인터그레이션에서 요건 저희가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을 해가지고 실제 모바일 이커머스에다가 저희가 어제 했던 챗봇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챗봇을 붙여서 유저가 물건을 사게 하고 나중에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게 하면 그 결제가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데모를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실적으로 제 폰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 월렛을 실제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거에 대한 멀티 코인 월렛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콜드 월렛 해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빗 저 콜드 월렛에 저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월렛이고요.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저희가 개발을 안 했지만 여기에 오토 트레이딩 시스템을 해서 실적으로 거래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지금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이제 보시라 트레이딩 보시라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자동화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요즘에 이 트레이딩도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레인포스 러닝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통하면 이제 주식 거래에 대한 트레이딩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시스템에 좀 넣고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체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 AI를 적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가 아침에 넣었다 그랬는데 제가 아마 여기 안 넣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추진하는 거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뭘 하냐면은 이건 뭐냐면 최근에 저희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떤 회사가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이건 뭐냐면 마리아나 거래 플랫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리아나가 불법인데 미국은 지금 합법화가 됐어요. 아세요? 처음에는 의학용 마리아만 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 다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매사추세츠가 제가 이제 보스턴 매사추세츠가 제일 먼저 의학 거래 그러니까 의학용으로 쓰는 마리아나 거래를 합법화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그걸 더 개방을 했죠. 일반 마리아나도 거래를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한 16개 정도 주가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마리아나 거래를 합법화하겠다고 하니까 연방 정부에서 그럼 우리가 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나 쪽에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마리아나 이걸 공급망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투명성을 하는데 이제 퍼블릭 체인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걸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딱 하이퍼레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다 마리아나 제품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또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거든요. 컴플라이언스 법률 컴플라이하면서 하면 여기 엄청난 오퍼튜니티가 있어요. 네,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마리아나 거래에 대한 거를 플랫폼을 만들어 보니까 여기에다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붙이고 미래에는 이제 코인으로도 하고 이제 제가 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암호화폐 코인을 한번 토큰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하기엔 한국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가들하고 지금 내일도 만나가지고 좀 이 토큰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 제가 왜냐면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을 창출하는 쪽을 해야지만 뭔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나라 지금 ICO도 다 갖고 이것저것 제가 작년에 STO라는 걸 이제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STO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TO도 했는데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는 약간 투기성이 없으면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약간 투기성이 있어. 왜냐면 시장이 장난이 아닌 시장입니다. 엄청. 마리아나 자체는요, 이 사람들이 많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걸 허가하지는 않겠지만, 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일단 합법화가 됐으니까 미국에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 다 정규적인 거죠. 이 다 기술이잖아요, 제가. 기술을 넣되, 그것만 갖고는 뭔가가 이슈화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한국에서 토큰화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붙이고 여기다 모든 기술을 다 붙이되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예전에 IC 하는 것처럼 허황된 건 아닌데 비즈니스를 약간 그냥 요것만 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 가가지고 개발하고 이커머스 이거보다는 우리나라 환경 가지고 여기다 토큰을 발행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토큰을 갖고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뜩 들어가지고 지금 아이디어를 좀
한국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건 제가 자문을 구해요. 그 암호화폐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예. 토큰 개발하는 사람들. 별의별 토큰을 다 개발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저때까지 봤던 90%가 다 사기였죠. 예. 근데 토큰은 진짜 잘 개발하고 토큰 자체. 문제는 토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베이직 비즈니스가 사기였던 거죠. 그죠? 근데 그 한국이 잘하는 토큰에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합치면 베이직이 진짜고 토큰은 우리나라가 제일 제가 하기에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토큰 개발자. 예. 토큰 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토큰을 이렇게 이 기술적으로 개발한다는 게 아니고요. 보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만큼 경험이 풍부한 데도 없고요. 그냥 가서 얘기하면 웬만한 이쪽에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토큰 개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몇 사람들 콜했어요.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미국의 마리아나가 지금 거래가 돼서 우리가 시스템하고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이건 정석으로 가는데 이건 재미없다. 이것만 갖고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암호화폐를 한번 결합해서 토큰 개발해보자라고 해서 좀 그게 제가 지금 요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응용이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는 제가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오버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는 시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실습을 하려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버추얼 머신에다가 우분투를 설치하고 왔어야 돼요. 그게 기본인데 그걸 해오신 분, 안 해오신 분. 자, 안 해오신 분은 쉬는 시간에 해오신 분한테 빨리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를 좀 왜냐면 이게 서로가 상의해 가서 하시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게 그래서